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많이 안 좋았죠. 오늘 코스닥 역대 하락 종목수 3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승 종목수가 계속 상장 종목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20년대 이후부터 주로 이제 상위권 랭킹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역대 하락 종목수 랭킹 3위. 장중에 한 2시 반까지는 최대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나마 막판에 좀 줄어들었고, 참고로 1개월 후 보면 통계가 나와 있는 17번 중에서 10번은 1개월 후에 올랐고 7번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는 이제 한 3% 정도 올라갔는데, 어쨌든 오늘 시장이 되게 유난했다. 뭐 그렇게 나왔던 이유는 우선 이제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렸던 엔비디아가 중국발 재료 이것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인 그런 요인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같은 기업이 연중 최저점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반드시 우호적인 상황은 아닌가 보다, 이런 우려를 또 자극을 했고, 여기에 이제 테슬라가 또 많이 빠졌는데, 여기에 또 실적 발표 이외 시간에 더 추가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정규 시장 포함하면 거의 9%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지금도 빠졌고 앞으로 또 빠질지도 몰라, 이런 걱정거리가 하나 더해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시장을 부담스럽게 만들었던 거는 이제 지표였는데, 이게 미국의 어저께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잖아요. 오늘은 이제 주택 관련된 데이터인데, 주택 착공 건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택 수요가 살아있나? 그러면 금리 올려도 소용이 없네. 더 높이 올릴지도 모르고 더 오래 가겠네.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된 거죠. 근데 다만 이건 좀 착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택 허가가 늘어나면 그 다음에 착공이 늘어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오렌지 선으로 보고 줄어든 게 이게 이제 주택 허가인데, 허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에 나오게 되는 착공 건수는 또 줄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소비 지표랑 주택 지표가 좋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금리가 튀었죠.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 건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고, 잠시 후에 금리 얘기는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또 금리 올라갔는데, 그러면 뭐 위험자산 선호인가?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금값이 막 올라갔잖아요. 대체로 보면 금값이 계속 올라갈 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라고 해서 투자자들이 좀 주식을 위험하게 보거든요. 근데 금값이 지금 예사롭지 않은 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금 가격은 2,000달러 위로 잘 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근처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식이 있는 거죠. 보시면 2,050 정도에서 계속 막혔기 때문에 저항이 별로 안 나왔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2,000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번 위기는 심상치 않아도 이런 정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금 가격 동향도 좀 같이 한번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위험 자산은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정서들이 좀 번진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뉴스로는 이란에서 약간 이걸 또 확전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안 좋을 때는 무조건 다 확전,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예, 이슬람 국가들한테 이제 이스라엘의 석유 팔지 말아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스라엘 대사를 추방을 해라. 이런 어떤 요구를 좀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이 중동 외교하고 있는데 실패하면 군을 투입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내용들이 또 보도가 됐거든요. 지금 뭐 항공모함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구체적으로 군 투입 이야기까지 나왔죠. 이래서 중동에서 뭔가 일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담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서는 연준 인사들이 최근에 톤 다운 얘기는 계속 하거든요. 그 패트릭 하커 같은 경우는 지금 높은 금리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문제가 된다, 이자 비용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해서 금리 안 올릴 거야, 이런 이제 메시지가 나와서 이게 그나마 좀 위안이었는데, 오늘 한국은행 총재는 중동 사태가 오래돼서 이게 만약에 인플레이션 자극하면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코멘트를 또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금리에 대한 어떤 걱정이 국내외적으로 커졌고, 이게 오늘 주로 시장을 끌어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은 이제 코스닥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신용이 위협되는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면 오후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시장이 빠지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12시경에 한번 반등 시도가 있었는데, 오후 들어서 갑자기 두 차례에 거쳐서 한 번, 두 번 때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신용 회피 물량, 반대매도 나갈지도 모르니까 이 정도에서 그냥 내가 오늘 가격에 터는 게 제일 비싸게 터는 거야, 그나마. 그러니까 이런 정서들이 좀 있는 거죠. 말 바꾸면 내일부터 마이너스권에 있으면 오후장에서 이런 형태의 분차트가 자주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물량까지, 신용 반대매도, 회피 물량까지 더해지면서 코스닥이 뒷부분에서 이제 반등다운 반등을 못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버텼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차트로 잠깐 보여드린 건데, 삼성전자 차트는 좀 의미가 있어요. 오늘장에서 그나마 좀 위안거리로 삼자면,
지금 이 녹색 선 보고 계신 선이 굉장히 중요한 한 달 추세선인데 삼성전자가 오늘 그 선 아래로 안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작정하고 때리면 삼성전자 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이거는 버텨줬어요. 예, 이게 이제 2번 타자로 내일 위에서 빼놓은 건지 아니면은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다른 건지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보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어제 그제 한 900만 주 들어왔잖아요. 이틀 동안 800만 주 이상 삼성전자 매수 들어온 날을 제가 이 노란색 바로 표기를 했는데 보시면 반드시 그게 주가 상승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이후에 주가가 급락한 사례도 있습니다. 올라간 사례도 있고 근데 올라간 거랑 급락한 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올라갈 때는 일주일 이내에 저 비슷한 규모의 매수가 한 번 더 가동이 됩니다. 예, 한 번 더 가동이 되면 어쨌든 상승 시도가 뭐 뚜렷하게 어떤 악재가 나와서 갑자기 빠지는 거 이외에는 이때 보시면은 이제 나오고 하면서 이제 한 번 세 번의 도약이 나왔잖아요. 이때도 나오고 하면서 한 번 더 밀어붙였죠. 그러니까 좀 단기에 비슷한 규모의 매수.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 이내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이내 비슷한 규모의 대량 매수가 붙으면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바닥으로 들어온 매수고 아니다라고 하면 안 붙으면 이거는 그냥 사람 속이려고, 예, 트릭이려고 아니면 또 우연히 어떤 운용사에서 뭐 이 정도 매수가 된 거일 수도 있죠. 그래서 향후에 삼성전자 수급 구도를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나마 좀 다행스럽고요. 그러니까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외국인들이 오늘 많이 팔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 매도 비중이 현저하게 늘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로 지금은 제가 시간대에도 9천 계약으로 잡히지만 더 많이 줄였잖아요. 그래서 막판에 또 양아치 짓을 했죠. 장중 내내 선물 때려놓고 막판에 줄여서 오늘 너무 팼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보여줬죠.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 오늘 좀 매도를 좀 많이 하면서 개인들만 매수하는 형태가 됐고 매매한 종목을 보니까 이 와중에 삼성전자는 한 580억 정도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1000억 팔아도 오늘 철강 쪽을 제일 많이 팔았거든요. 예, 그리고 자동차 좀 매수하고 뭐 그 정도의 어떤 특징이 좀 있었고 금융주 좀 담는 게 있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자동차 좀 담은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를 오늘 버티게 한 원동력이 이쪽에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것들, 먹고 바르고 입는 거, 이런 거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한 거이고, 그 다음에 금융주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는 그렇게 업종별 특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업종을 좀 고르게 담았다,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관은 오늘 매도의 절반 가까이가 신성 ST였거든요. 그래서 저거 빼면 기관은 그렇게 판 건 아닌데, 근데 다만 이제 조금 달라진 게, 그동안에 기관이 그 반도체 쪽 종목을 되게 많이 담았는데 오늘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제 딱 봐도 뭐 LOT 베큐음을 비롯해서 몇 개 정도 보이는 거 이외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관이 최근에 매수하던 행보에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바뀌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를 짚어보면 국채금리가 4.9% 넘겼는데 그 2000년대 이후에 10년물 금리 피크가 5.3% 살짝 아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또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금리 올라봐야 이제 0.3 남았다. 그래서 이제 피크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계속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게 새로운 저항을 돌파할 때마다 코스피가 50포인트씩 빠진다. 근데 이제 이번에 저는 이제 5.0으로 봤는데 신고가 돌파해버린, 그러니까 이전 고점을 돌파해버린 날 50포인트를 빼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금리 얘기를 한번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여기서 좀 안정되는 흐름이 좀 필연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건 제가 잠시 후에 좀 당연한 얘기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에서 열광을 하다가 지금 문제아로 바뀐 두 종목. 테슬라는 이미 그랬고, 엔비디아가 이제 미국 그 제재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엔비디아가 하락하고 삼성전자가 올라가거나 버티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실적이 제일 세던 애에서 턴하는 애 쪽으로 이제 외국계에서는 좀 롱숏으로 바뀌는 건가? 아니면 또는 이제 약간의 비중 조절이 되는 건가? 이렇게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하락해서 좋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버텨지는지. 그 다음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락에 삼성전자를 활용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뒷타자로 활용할 거냐,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동네 바보용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리더로서 이제 지수 멱살 잡아 올리는 역할을 할 거냐. 이건 뭐 당장 이제 금요일, 월요일 이틀 중에 하루 쳐 올리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가늠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뭐 하락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움직인 종목은 별로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코멘트 할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금리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10년물 금리가 4.91로 잡히지만 우리나라 증시 돌아갈 때 훨씬 더 높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무슨 뭐 소비 지표
주택지표 이것 때문에 금리 올라간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오늘 그 미국의 새벽에 미국의 국채금리, 채권 입찰이 있어서 20년물, 지난주에는 10년물이 있었고, 근데 20년물 국채금리 발행된 이제 금리를 보시면 직전에 4.59%였거든요. 오늘 5.24%, 그러니까 무려 0.65%포인트가 한 방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리를 보고 투자자들이 깜짝 놀라서 채권 금리가 확 더 치솟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국채, 장기물 국채 발행될 즈음에 자꾸 이런 어떤 금리 가지고 장난치는 게 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 요인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발행되기 전후에서 금리 띄어 올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비싼 가격에 미국의 국채 이자 높게 받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저는 금리 올린 요인이 아닌가. 지난주에도 제가 금리 올라갔을 때 저것 때문에 올라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잘 보시면 그 주 후반에 주로 금리가 올라가요. 예, 주 후반에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늘 날짜가 표기가 된 거가 합치면은 거의 뭐 더 많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다행히 내일 새벽에는 단기물 입찰밖에 없어서 장기 입찰은 현재까지는 예고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금리 상승 요인은 좀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2라운드를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삼성전자 갖고 땡길 거냐, 아니면 이제 삼성전자 마저 깨지면서 아까 제가 기준선 녹색선 잡아놓은 게 무너지면서 깨질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삼성전자가 이제 버텨준다라면 이제 오늘 낙폭 컸던 이제 엔비디아 부류로 밀렸던 종목들을 포함해서 쫙 올라가는 거고, 예, 그렇지 않다라면 그냥 좀 쉽지 않은 장이 좀 이어지겠죠. 근데 일단 제가 보기엔 치고받고 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치고받고 하면서 뭐 하락했다가 에이씨 그러면 또 올라가고 이런 형태 나오면서 당분간은 좀 막 맞으면 또 한 번씩 발악도 하고 반격도 하고 이런 형태가 좀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자세한 건 오늘 제가 장중에 사실은 긴급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그 방송 TV 출연하는 날이라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내일이라도 장중이 급변을 하면 예, 장중 방송 한 번 또 열 겁니다. 그래서 또 그때 보시려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야 되니까 또 이왕 들어오신 거 꼭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